구관이 명관이여. 첫사랑이 최고라고. 바꿔봤자 뒤여. 밤새 내리는 빗소리에 잠을 설쳤는지 주방에서 떨그럭거리는 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다소 이른 시간인데도 아내는 벌써 일어나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따라 밥 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애들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부부만 살다 보니 나는 안방에서 자고 아내는 거실에서 잡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누워서 보다가 따로따로 잠들고 깨는 시간도 다릅니다. 우리 부부는 밥을 먹는데도 식탁을 마다하고 거실에서 가부좌를 들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습니다. 아내도 나도 말없이 밥만 먹다가 가끔씩 고개를 들어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늙음악이니 아내와 별로 할 말도 없기에 방송을 봐가면서 밥을 먹으니 서먹하지 않아 좋습니다. 마침 방송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늘 푸른 인생이란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익살스러운 이상용이 사회를 보면서 시골에 사는 70대 노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또 결혼하시겠어요?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야 하겠지. 다른 여자라고 별 수 있겠어? 그래도 살아본 여자가 좋은 거야. 사회자가 이제는 반대로 아내에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그러자 아내라는 사람은 사회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손을 내저으며 경악을 합니다. 절대로 지금의 남편과는 결혼을 안 한다고 말입니다. 사회자가 왜 그러냐고 묻자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놈을 만나도 지금의 남편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방청객들은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 아내를 슬쩍 곁눈질로 보다가 이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때? 나도 저 할머니와 똑같아. 아내는 주저하지도 않고 단숨에 대답하였습니다. 혹시나 했던 나는 아내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먹던 수저를 놓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며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 할머니처럼 다시 태어나면 나를 개비하겠다고? 바꿔봤자 별 수 없어. 고르고 고르다 네 고르고 말 테니까 말이야.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자 아내가 뒤에 대고 구시렁거렸습니다. 그깟 농담도 못 받아들이고 꼭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라고. 농담이라는 말이 살짝 들렸으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나오면서 힐끗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아내는
예전과 별 다름없이 우산을 챙겨주었습니다. 오늘이 아내 생일이라는 걸 미리부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다 망쳐놓은 것입니다. 저녁에 외식을 하자고 하려다 아까 한 말이 괘씸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책상에 혼자 앉아 있자니 하루 종일 내리는 비에 몸이 선뜻거렸습니다. 이제 올해만 지나면 평생을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합니다. 서글픈 생각에 커피 한 잔을 타 마시며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자니 옛 추억이 주마등처럼 펼쳐집니다. 진한 커피향이 코끝에 와 앉으니 마음까지 차분해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 말고 다른 여자는 알 틈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첫사랑과 평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나는 똑같이 교육도시라 불리는 공주 금강가에서 살았으나 서로의 동네는 조금 떨어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날 당시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아내는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처음부터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72년 6월 6일 현충일 날이었습니다. 공휴일이기에 집에서 예비고사를 공부하다가 심란한 마음에 금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주의 금강은 이름 그대로 비단을 펼쳐놓은 듯 물이 맑고 아름다운 강이었습니다. 그 해는 날이 가물었기에 물이 강 전체로 퍼져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가 한쪽으로 몰려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강 가운데는 넓게 모래톱이 생겼고 강가로 흐르는 물은 깊어서 사람이 건너 모래톱에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공부하기 지겨운데 저 백사장에 발자국이라도 찍으며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자 말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3은 공부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아름다운 마음을 먹으며 강가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구 없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강가 바위에서 빨래를 하던 아주머니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덕 밑으로 달려 내려가 보니 물속에 사람 하나가 빠져 몇 번인가를 솟구치더니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자의 산발된 머리가 맑은 물속에서 훤히 보였습니다. 순간 두려움과 함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다 들어갔다가는 둘이 다 죽는다. 금강이라는 물가에 살았기에 어려서부터 엄마가 주의를 주려고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수영을 할 줄 아는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옆에서 애타는 엄마의 절규에 못 이겨 나는 엉겁결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내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더니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여자의 힘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여자애를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여자의 아이를 떼어내야 했는데 도저히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녀를 끌고 헤엄쳐 간 곳이 바로 강 가운데에 드러난 모래톱이었습니다. 뛰어들어간 쪽으로는 물살이 너무 세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래톱으로 나간 나는 너무 지쳤기에 한참을 백사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브라우스는 물에 젖어 속살이 훤히 비쳤으나 여자애는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이, 학생! 가슴을 누르고 안 되면 입을 맞춰요. 인공호흡이라도 좀 시켜봐. 건너편에서 외치는 어른들이 질책에 못 이겨 여자아이의 봉긋한 가슴에 손을 대보니 왠지 내 가슴이 먼저 뛰었습니다. 가슴을 몇 번 누르다 이번엔 입을 맞추고 숨을 몰아넣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가슴을 누르고 입을 맞추다 보니 처음의 기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여자애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창피한지 본능적으로 풀어진 브라우스를 여미며 수줍어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강 가운데 백사장을 걸어 아래쪽으로 한참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아래쪽은 강물이 넓게 흘러 정강이에 닿을 정도였으니까 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 생각대로 하얀 백사장에 둘만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하늘에는 하얀 백로 한 쌍이 날면서 내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여자애는 말없이 내 뒤를 따랐습니다. 너 몇 학년이니? 저 중3이에요. 당시 나는 고3이었던 내가 그날의 중3이었던 그 애와 한 말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만 강 한가운데 드러난 모래톱에 둘만의 발자국을 찍으며 힐끔힐끔 그 애를 보니 조금 전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때와는 딴판으로 예뻐 보였습니다. 다음 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